주택청약종합저축 그리고 지금은 소멸된 청약저축통장, 이 두 통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두 통장 공통점과 다른 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가입 시 매월 2만 원이 아닌 10만 원씩 납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민아빠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청약저축통장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주 내용은 2009년 5월 6일 신규 개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신규 가입이 안 되는, 현재는 소멸된 청약저축통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비슷하지만 다른 이 두 통장에 대해서 공통점과 다른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개설 시 2만 원이 아닌 10만 원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이유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청약통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된 통장으로 2015년 9월 1일 지금은 소멸된 청약통장이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청약통장으로 민영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소위 SH공사,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와 이 공공분양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를 민영아파트라고 불리는데요. 이 둘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부분은 공공분양 아파트는 8호 타입 이하, 아파트 평형대로는 34평형 이하로만 공급 물량이 나오고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민영 아파트는 8호 타입 이하와 8호 타입 초과, 아파트 평형대로는 34평형대 이하와 34평형 초과 평형대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가입 조건 및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의 경우 국내 거주자 중 연령, 자격 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통장 개설이 가능하고요. 청약 납입 금액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헌데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입하실 때 2만 원으로 가입하지 마시고요.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을 위해 꼭 매달 10만 원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은행권에서는 2만 원으로 대부분 가입 유도를 할 겁니다. 이분들도 실적을 채워야 하는데 10만 원씩 납부를 하라고 하면 가입자분들이 부담감을 느끼니까, 그리고 가입 확률이 높다 보니 10만 원보단 2만 원으로 유도를 할 건데요. 기왕 가입할 거면, 그리고 아주 먼 이야기긴 하지만 공공분양 청약을 위해서는 2만 원이 아닌 10만 원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알려드릴 건데요. 공공분양은 납입 회차가 아닌 납입 금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개설 시 필요 서류 그리고 은행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려면 필요한 게 신분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들고 지정 은행을 가셔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서를 작성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본인이 꼭 안 가더라도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이 대리 가입도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3자가 이제 신청할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입은행은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청약저축통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저축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약저축통장은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통장입니다. 그리고 민영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은 하지만 청약저축통장의 주 목적이 민영아파트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지역 아파트 매매 시세의 80%에서 100% 사이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SH공사 그리고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소위 나라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와 지금도 이 방식으로 분양을 하는지 체크는 해봐야 하는데요. 분양 조건에 거주하면서 분양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었던 5년 혹은 10년 분납 임대 아파트, 마지막으로 10년 후 토지 시세 90% 조건으로 분양받는 토지부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이 청약저축통장은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서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했었고요. 만 19세 미만은 청약저축통장 개설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신청을 위해선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는 다르게 현재 신규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가입 조건 및 은행권 관련 내용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약저축통장 납입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납입 방식은 매월 2만원부터 최대 10만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허나 아셔야 할 부분이 이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3구 타입 이하는 납입 회차가 많은 순이고요. 3구 타입 초과 아파트의 경우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공공분양 아파트 그리고 5년 10년 분납임대 아파트 그리고 토지부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되려면 월 납입 금액 최대 금액인 10만 원으로 무조건 납입해야 하고 납입 금액이 높아야 당첨이 되는 방식의 통장입니다. 여기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청약저축통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청약통장 가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청약저축통장 가입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것이 청약저축통장은 2015년 9월 1일 이후 가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통장 가입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와 반대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신규 가입이 가능한 통장이므로 앞으로도 가입이 늘어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것이 1순위와 2순위 합한 가입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약저축통장의 경우 현재 48만 5,228명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경우 총 2,371만 4,829명이 통장을 보유 중입니다. 참고로 청약저축통장은 현재 가입이 안 되는 통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 가입자 수는 줄게 되고요. 이와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계속 늘어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청약저축통장의 공통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청약저축통장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두 통장의 공통점은 두 통장 모두 SH공사, LH공사, 소위 나라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인 아까도 말씀드렸던 5년, 10년 분납임대 아파트와 10년 조건 토지부 임대 아파트
그리고 지역 매매 시세 80%에서 100% 선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두 통장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청약저축통장은 비슷하지만 이 다른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저축통장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는데요. 때문에 청약저축통장은 민영 아파트 청약을 위해 통장 전환을 하면 청약저축통장으로서 기능은 소멸됩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부분이 당첨 유무를 떠나서 청약저축통장 기능 소멸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시 당첨이 되면 계약 유무를 떠나 소멸이 된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어떨까요? 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경우 소멸 기준이 청약저축통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SH공사나 LH공사, 소위 나라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이라 불리는 공공분양 아파트와 일반 민영 아파트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청약저축통장과 다르게 통장 전환을 할 필요가 없이 공공분양 아파트 그리고 민영 아파트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멸 시점은 아파트 당첨 시 소멸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첨 후 계약 유무를 떠나서 말이죠.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2009년 5월 6일 출시가 되었죠. 출시 당일 통장을 개설을 해서 오늘 날짜 기준인 2020년 1월까지 납입 방식 청약저축처럼 매달 10만 원씩 납입을 했다고 할게요. 통장의 주 목적은 SH공사,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청약 신청이 주 목적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납입 회차는 129회가 될 거고요. 납입 금액은 1,290만 원이 될 겁니다. 이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이 주 목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개설을 한 거고, 그래서 매달 최다 금액인 10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는데, 헌데 어느 날 갑자기 당첨되면 높은 프리미엄이 보장된 민영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고민이 될 거고 궁금할 겁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매달 10만 원씩 10년을 납부했는데 프리미엄이 보장된 민영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라고 하니까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이유는 괜히 민영 아파트 신청했다가 지금까지 매달 납부했던 회차가 소멸될까봐 말이죠. 이게 걱정인 거예요. 여기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청약 신청을 한다라고 할 때요, 청약저축통장처럼 전환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청약저축과 다른 점은 청약저축통장은 민영 아파트 청약을 위해 통장 전환을 해야 하고, 전환과 동시에 당첨 유무를 떠나 청약저축통장 기능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청약저축통장과 다르게 통장 전환을 할 필요가 없고, 계약 유무를 떠나 당첨이 되었을 때 청약저축 기능이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당첨이 되지 않았다면 청약저축으로서의 기능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른 점이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청약저축통장, 다른 점이죠.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저축통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약저축통장은 만 19세 이상이셔야 하고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세대주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2년 이상 24개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외 지역은 1년 이상 12개월 이상 되신 가입자분들이 1순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같은 1순위라도 청약저축통장은 무조건 회차와 납입금액이 높은 가입자분들이 당첨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민영아파트 청약을 위해 통장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분양조건 5년, 10년 분담 임대아파트나 10년 토지부 임대아파트, 지역 매매시세 80%에서 100%,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어떨까요? 우선 청약저축통장과 마찬가지로 분납임대 아파트와 공공분양 아파트, 토지부 임대 아파트, 청약 신청을 위해서라면 청약저축통장 1순위 조건과 동일합니다. 허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청약저축통장과 다르게 민영아파트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청약저축통장과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도 신청이 가능하고 민영아파트 청약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바로 이 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민영아파트 신청 시 1순위 조건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만 19세 이상이셔야 하고요. 납입 금액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별 예치 금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주택 해당 지역 및 혹은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2년 이상 24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외 지역은 청약통장 1년 이상 12개월 이상 가입자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6회 이상 가입자이셔야 하고요. 그냥 이해하기 쉽고 마음 편하게 2년 이상 24회 이상을 충족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크하셔야 하는 것이 지역별 예치 금액이 충족되셔야 한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예치 금액의 경우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치 금액은 이 최대 금액인 1,500만 원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고요. 청약저축통장은 납입 금액과 납입 회차가 중요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시 청약저축처럼 납입 회차와 납입 금액이 중요하지만 민영아파트 청약 시 납입 금액과 납입 회차는 중요하지 않고요. 가점제와 추첨제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지역별 예치 금액 그리고 1순위 조건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청약저축통장은 1순위 조건만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공공분양 아파트와 민영아파트 각각 1순위 조건이 있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그냥 가입 이후부터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게 마음 편해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자분들은 아직은 청약저축통장 가입자에게 밀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을 위해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아직은 불리합니다. 이유는 청약저축 가입자분들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분들 중 1순위, 2순위 총 가입자 48만 5,228명 중에서 1순위만 체크를 해보면 39만 733명이고요. 서울시는 17만 8,398명, 그리고 경기 인천시의 경우 12만 5,048명, 마지막으로 5대 광역시의 경우 3만 5,431명 가입자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개설일인 2009년 5월 6일부터 청약저축 가입이 중단된 2015년 9월 1일 사이에 청약저축 통장 가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와 반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개설 전인 2009년 5월 6일 전달인 4월에 가입하신 청약저축 가입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청약저축 가입자분들 중에서 매월 최대 금액인 10만 원으로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지금까지 납입을 했다면,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만약에 나오면 2009년 5월 6일에 가입하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자분들은 이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분들에게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분들은 이 청약저축 가입자분들이 모두 사용하고 영명이 될 때까지 공공분양 신청 시 결국 경쟁에 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아무튼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번에는요, 청약통장 가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선 청약통장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돈이 많아서 매매 시세 다 주고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청약통장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으셔도요, 청약통장 가입은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작할 때 청약통장 가입 시 2만 원이 아닌 10만 원으로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셨으면 이해하셨을 건데요. 정리 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영아파트 청약 시 해당 사항은 없지만 SH공사 혹은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고요. 당첨 기준이 납입 회차 및 납입 금액이 높은 분들이 당첨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2만 원씩 10만 원을 납입한 분과 10만 원씩 10년 납입한 분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서 2만 원씩 납입하신 분은 총 납입 회차 120회차가 되고요. 납입 금액은 24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10만 원씩 납부하신 분은 총 납입 회차 똑같이 120회차이지만 납입 금액이 1,200만 원이 됩니다. 이 둘 회차는 동일하지만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게 되면 당첨이 되시는 분은 납입 금액이 높은 10만 원씩 납입하신 분이 당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개설 시 꼭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분들은 납입 금액이 밀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월 납입 최대 금액인 10만 원씩 납입 중인지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 그렇게 납부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저축통장 가입은행 방문하셔서 밀린 납입 금액을 납입하시고요. 그리고 납입 금액이 10만 원으로 납부 안 하시는 분들은 증액 관련 상담도 받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민영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라면 상관없겠지만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라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